야, 서지윤, 넌 내 며느리잖아. 내 아들의 아내 아니냐고. 한 식구끼리 이렇게 치사하게 유산 가지고 다툰다는 게 말이 되냐? 네 엄마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장례 내내 옆에서 지켜준 거 기억 안 나?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감히 그 유산을 너 혼자 다 가져?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거냐? 어머님, 우리 엄마가 남기신 유산을 왜 두 분과 나눠야 하죠? 공동명의요? 말이 안 되죠. 그 아파트는 우리 엄마가 살던 집이에요. 그걸 왜 남편이랑 나눠요? 정신 못 차리네. 우리가 그 집 재테크해서 가치 좀 불려보자고 하는 거잖아. 지금 그 집 시세가 15억이 넘는다고. 너 당장은 팔 생각 없다고 하니까 일단 가족 이름으로 묶어두자고 그러는 거잖아. 나중에 똑같이 잘 살아보자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니? 넌 진짜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는 거냐? 어머님, 저는 두 사람이 이기게 둘 생각 없어요. 이혼할 거니까요. 어머님 아들 반품할게요. 가져가세요. 이 신혼집 공동명의니까 두 사람 다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이 못돼 처먹은 것 같으니.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49제를 드린 바로 다음 날, 시어머니는 엄마 유산으로 받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집을 팔 생각도 없었고 남편과 이름을 나눌 마음도 더더욱 없었습니다. 결혼 1년, 그 짧은 시간 동안 남편은 얼마나 치졸하고 비열한 인간인지, 시어머니는 또 얼마나 욕심 많고 식자재 심한 사람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하게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엔 하늘의 별이든 달이든 뭐든 다 따줄 것처럼 그렇죠. 하지만 신혼 4개월이 지나자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매일 울다시피 했는데 어느 아침 남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또 질질 짜는 거야? 아침부터 뭔 짓이야? 출근 전에 꼭 이러고 있어야 속이 시원해? 진짜 하루라도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없네. 당신이 이렇게 감정 기복 심하게 구니까 내가 일을 잘하겠냐고. 사람 집중이 안 되잖아. 이러고 나가면 또 하루 종일 피곤하단 말이야. 지금 뭐라고 했어? 질질 짜지 말라고. 듣기 싫으니까. 내가 우는 이유를 몰라서 물어? 우리 엄마 암이라잖아. 그것도 수술도 못할 정도로 늦었다고 하잖아. 의사가 직설적으로 말도 못하더라. 그런데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안 울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울면 수술이 가능해지기라도 해? 네가 펑펑 울면 암세포가 눈치 보고 도망가기라도 하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순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도현 씨,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이 말 진짜 당신 입에서 나온 거 맞아? 그래, 네가 날 화나게 만들고 있잖아. 꼴값도 정도껏 해야지. 당신 그 말 진심이야? 왜 나한테, 왜 가정일에 그런 식으로 말해? 난 당신 우는 소리 듣기만 해도 속이 뒤집힌다고. 그 째지는 목소리, 그 콧소리 섞인 꺽꺽거림. 진짜 듣다 보면 내 속이 울렁거려. 화장실 가서 혼자 울든가. 야, 이제는 혐오스럽기까지 하다. 알아? 그날 아침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침이라서 피곤해서 잠이 덜 깨서 저랬겠지 하고 애써 위로했죠. 하지만 남편은 제가 우울한 얼굴을 할 때만 아니라 그저 조용히 밥을 먹고 있어도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소리 내면서 먹지 좀 마라. 귀 썩겠다. 뭐라고? 이젠 내가 밥 먹는 소리도 거슬린다는 거야?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그런 거지. 특이하고 짜증나는 소리 좀 고치라고. 내 목소리가 그렇게 싫었구나.
목소리만 말고 아예 마누라를 바꾸지 그러니? 나도 그러고 싶다. 뭐? 밥상에서 그만 좀 해라. 질질 짜는 것도 날마다 봐주는 거 힘들어. 입 좀 다물고 지내라. 혼자 많이 쳐드셔. 난 병원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나이스. 혼자다. 당신은 장모님 병문안 갈 생각은 단 1도 없는 거지? 내가 간다고 뭐가 달라져? 밤 새우고 오는 거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어와. 며칠 외박해도 좋고. 엄마의 암 진단 이후 남편은 정말 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회복에 모든 신경이 쏠려 있어서 그 당시엔 이혼이라는 단어조차 떠올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엄마에게 이혼 얘기를 꺼내느니 남편과 잘 지낸다고 거짓말을 하는 쪽이 100번은 더 낫다고 믿었죠. 아니, 믿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저를 볼 때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병원에 계신 엄마를 단 한 번 방문하고는 다시는 오지 않았고, 엄마의 상태가 위중해져 제가 자주 집을 비우고 병원에서 지내자 시어머니는 남편을 챙기지 않는다고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야, 오늘도 내가 너희 집 와서 내 아들 밥 차려줬다. 넌 회사도 관두고 집에 있는 애가 남편 밥 하나 제대로 못 차려줘서 되겠니?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가 많이 아프시잖아요.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양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는 곧 죽을 네 엄마보다 평생 함께 살 남편이 더 중요하지 않아? 내 아들 얼굴 좀 봐봐. 어느새 반쪽이 됐잖아. 네가 집에서 밥도 안 하고 맨날 울상이니까 내 아들도 스트레스 받아서 얼굴이 다 닳고 닳아서 피죽도 못 먹은 것 같다고.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저희 엄마가 곧 돌아가신다뇨? 말기 암이라도 오래 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밥 해먹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왜 제가 남편 밥을 차려줘야 하죠?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여자가 집에서 밥하는 게 당연한 건데 나한테 이유를 묻냐? 어머님, 저 회사 관둔 거 엄마 간병 때문이에요. 남편 밥 차려주려고 그만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님, 저희 엄마 병원에 단 한 번이라도 오신 적 있으세요? 내가 일부러 안 간 줄 아니? 곧 내 딸 결혼하잖아. 부정 탈까봐 안 간 거지. 원래 경사를 앞두고는 재수없는 일은 피해야 되는 거라고. 우리 엄마가 아픈 게 재수없는 일이에요? 정말 어머님도 남편도 너무하네요. 시어머니는 자주 신혼집에 들렀습니다. 남편 밥 해주러 말이에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혼자 지내는 남편이 안쓰러워서 그렇다는 거였지만 신혼집에 들를 때마다 병원에 있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심한 욕을 하셨습니다. 저는 점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왜 결혼 전에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결혼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매우 컸습니다. 엄마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며 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의사는 시한부라고 했지만 오히려 얼굴빛이 점점 좋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예뻐? 예쁘긴 뭐가 예쁘니? 살도 빠지고 머리카락도 이제 거의 없는데. 아니야. 엄마는 본판이 워낙 예뻐서 조금 변해도 여전히 예뻐. 아유, 우리 딸이 엄마를 이렇게 예뻐해주니 고맙네. 근데 집엔 언제 가니? 홍서방이 너 많이 서운해하겠다. 서운하긴 뭐가 서운해. 엄마는 안 서운해? 그 사람이 병원에 딱 한 번 오고는 다시는 오지 않았잖아. 직장이 바쁘니까 그렇게 했지. 참, 엄마는 아주 성인군자시네. 저는 남편과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엄마에게 차마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처럼 말을 잘하고 우는 날도 있었지만 엄마는 대부분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고통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렇게 8개월이 흐른 어느 날, 엄마는 스스로 때가 다가왔음을 느끼셨는지 제게 마지막 말을 남기셨습니다. 지은아, 엄마 눈에
네 아빠가 보인다. 엄마, 무슨 소리야? 왜 그래? 엄마 잘 버티고 있었잖아. 희망을 가져야지. 놔두고 어디 가려는 거야? 미안하다, 지훈. 이젠 때가 된 것 같아. 엄마,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그만해, 제발. 지훈아, 엄마가 아무것도 못 해줘서 정말 미안하다. 근데 떠나기 전에 하나 물려줄 게 있어서 그건 다행이야. 엄마 외삼촌 기억하지? 그분이 자식이 없어서 유산이 나한테까지 왔어. 외삼촌이 살던 아파트인데 꽤 값이 나간다고 하더라. 엄마,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옆에만 있어줘. 그 아파트 처분해서 네 삶 좀 편하게 살아. 그게 엄마 마음이다. 엄마, 제발 아파트 이야기 그만하고 나 좀 봐. 엄마, 눈 좀 떠봐. 엄마. 엄마는 그렇게 물려줄 아파트가 있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바로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이는 퉁명스럽게 알았어, 갈게 라고만 말하더니 늦은 밤에 왔어요. 직장에서 회식까지 마치고 술 냄새, 고기 냄새가 섞인 채 장례식장에 나타났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식까지 하고 온 거야? 회식도 일의 연장선인 거 당신도 알잖아. 장모상 당했다고 하면 누가 술 먹자고 하겠냐? 당신 진짜 너무하네. 나도 가기 싫은 거 억지로 다녀온 거야. 왜 이렇게 쏘아붙여? 실망을 하도 많이 해서 이젠 더 실망할 것도 없네. 그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나 내일은 장례식장에 있을 수 있는데 발인 날은 회사 좀 나가봐야 해. 중요한 일이 있어. 왜 아니겠어? 당신 마음대로 해. 그 순간 저는 오만정이 다 떨어졌고 차라리 그가 그냥 나가버리기만을 바라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시어머니가 귀찮은 기색을 숨기지 않은 얼굴로 장례식장에 들렀습니다. 야, 초상 났다고 해서 왔더니 표정이 그게 뭐냐? 그럼 제가 웃기라도 해야겠어요? 또 말꼬리 잡네. 어머님, 장례식 중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발 가만히 좀 두세요. 알았다. 나도 오래 있을 생각 없어. 그렇게 말한 시어머니는 마치 의무를 다했다는 표정으로 형식적으로 절을 올리더니 고개를 가볍게 숙인 뒤 아무 말도 없이 남편이 앉아있는 자리로 가더군요. 그리고는 마치 슬픔 따위는 애초에 없었던 사람처럼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듯 술잔을 짠 하면서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침묵 속에서 그저 엄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평소처럼 잔잔히 웃고 계셨지만 그 미소가 낯설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향이 꺼지기 전엔 묵묵히 세양으로 갈아주었고 국화꽃들 중에서 시들고 구겨진 잎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골라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문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고 빈소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저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치조차 보지 않은 채 바로 앞에 고인을 모신 영정이 있다는 사실도 잊은 사람들처럼 고기와 술을 거리낌 없이 집어먹으며 나누는 대화는 고요한 빈소에 그대로 울려 퍼졌고 그 말들은 또렷하게 제 귀를 때리듯 들려왔습니다. 아유, 네 장모 저렇게 가버렸는데 뭐 남기고 간 게 없다냐? 참, 죽어도 끝까지 짠하긴 짠하네. 뭐가 있겠어. 시장에서 알바나 하시던 분이잖아. 주인도 아니고 알바나 하던 잔잔발이라고. 그런 사람이 뭐 하나 변변하게 남겨놨겠어? 하긴 볼 게 없어도 너무 없었지.
그럼 혹시 보험 같은 건? 요즘은 말이야, 죽을 때도 계산하고 죽는 게 예의야. 보험 있겠지? 엄마도 참, 우리 장모가 보험금 낼 돈이 있으면 마누라한테 용돈이나 더 줬을 거야. 장모는 세상 물정 모르고 천박한 사람이었다고. 으휴, 다른 집 장모들이랑 비교되네. 참, 너도 마누라 복 없고 장모 복도 없는 놈이다. 나도 마찬가지고. 에휴, 그러니까 말이야. 지금 생각하면 그때 엄마가 좀 세게 말렸어야 했어. 내 따귀를 때리든 집을 못 나가게 하던지 해서 결혼을 막았어야 했어. 내가 뭐에 씌었는지 그때는 지우니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지. 야, 충분히 말렸거든? 너 그때는 목숨 걸고 결혼하겠다고 악을 썼었어. 엄마, 인생 참 그렇다. 밀려드는 이 후회를 어떻게 하지? 잠깐, 아직 늦지 않았어. 너 지은이한테 정 떨어진 거 맞지? 그렇다면 뭐하러 질질 끌어? 딱 정리하고 새 여자 만나. 요즘은 돌싱 중에도 A급 많아. 아직 날도 한창이니까 새로 갈아타. 그럴까? 오라, 그러면 되겠네. 미련도 없는데 뭐하러 지은이랑 붙어 살아야겠어? 엄마, 그럼 나 이혼 어떻게 하지? 위자료는? 신혼집 반반씩 해서 이혼하면 나눠야 하는데? 위자료는 변호사 통해서 싸게 줘야지. 예,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네 마누라가 너한테 매달리지 않게나 해라. 이혼을 해주려나? 아, 저 옆였네.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말들이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애써 못 들은 척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쉬운 듯 궁상맞게 중얼거리며 계속 뭔가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그저 시어머니가 하루빨리 자리를 뜨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때 정체를 알 수 없는 조문객 한 분이 조용히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조문을 마치더니 영정 앞에 향을 올린 뒤 저를 향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저희 엄마랑은 어떤 사이신가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어머님께서 병원에 계실 때 외삼촌분의 유산 상속 절차를 도와드렸고 이번엔 따님께 그 유산을 이어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유산이요? 혹시 그 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평생 모은 돈이 있는데 그걸 꼭 따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 엄마가 돈을 모으셨다고요? 네, 약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험도 큰 걸 들어두신 게 있어서 따님께서 받으셔야 할 몫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와 함께 가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저희 엄마는 평소에 보험을 쓸데없는 돈이라며 절대 들지 않으시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대신 들어드려도 스스로 해약해버리곤 하셨던 분이었죠. 그런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두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하나도 너무 큰데 돈과 보험까지. 저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겨우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순간 영정 너머에서 엿듣고 있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동시에 벌떡 일어나 크게 소리쳤습니다. 뭐? 아파트? 그리고 보험까지? 어머, 세아가, 너 유산을 받는 거니? 세상에, 우리 사돈이 그냥 가신 게 아니었네. 두 사람은 제가 유산을 받게 된다는 말에 입이 귀에 걸린 채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혼을 하겠다고 몰래 대화를 주고받더니 눈앞에 돈 냄새에 바로 태세 전환을 하더군요. 저는 그런 모자의 경박한 반응을 애써 무시한 채 변호사님과 조용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변호사님은 1시간 정도 머물다 조용히 떠나셨고 다시 시모와 남편만이 제 곁에 남았습니다. 세아가, 안사돈이 아파트를 남겼다고? 이게 웬 대반전 사건이니? 진짜 잘된 일이야. 어머나 세상에. 엄마, 장례식장에서 그런 말은 아니지. 우리가 지금
얼마나 황망하고 슬픈데. 조용히 해. 지금은 마음을 다잡고 장례를 잘 치르는 게 먼저야. 아유,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좀 흥분했네. 그치만 진짜 너무 뜻밖이라. 가만, 내가 상주 자리 지켜야 하는데? 어우, 왜 이러고 있지? 여보, 내가 상주 설 테니까 당신은 좀 앉아서 쉬어. 됐어. 그냥 구석에 가서 술이나 더 마시든지 집에 가든지 해. 내가 좀 취하긴 했지. 아무튼 여보, 발이 나고 정리 다 끝날 때까진 옆에 있을게. 마음대로 해라. 두 모자는 제 등 뒤에서 작게 몸을 흔들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혼하겠다며 수작을 벌이던 인간들이 유산이 있다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나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참으로 치졸하고 역겨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만 마주치면 보험금을 나눠달라, 네 엄마가 남긴 아파트를 팔아서 투자하자, 그게 싫으면 일단 부부 공동명의로 하자 등등 날마다 말을 바꿔가며 제 팔을 붙잡고 사정을 늘어놓더군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의 유산을 단 한 푼도 나눌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혼을 결정했고요. 엄마의 49제만 올리고 나면 정리하려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러 어느덧 어머니 49제의 마지막 7제를 올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사찰에서 제를 올리고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와 남편은 욕심이 가득 뺀 볼살을 부르르 떨며 말하더군요. 야, 서지윤, 너 우리 식구잖아. 그 많은 재산을 혼자 꿀꺽하겠다는 거야? 그러지 말고 아파트 팔아서 투자 좀 하자. 여보, 그 장모님이 받은 아파트 말이야. 요즘 시세가 15억쯤 된대. 지금은 부동산 침체기니까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나 사업하게 좀 해주던가. 아, 장모님 보험금은? 그건 얼마나 나왔어? 몇 억 정도? 두 사람 정말 어이가 없네요. 당신한테 줄 돈도 없고 어머님께 투자해 드릴 일도 없어요. 이게 제 결정이에요. 이제 이해하셨으면 그만 좀 하시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더 높이며 소리쳤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뻣뻣하게 서서 잘난 척이냐?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 가족이요? 진짜 가족이 맞긴 하신가요? 제 엄마 아프실 때 병문안 한 번 안 오신 분이 이제 와서 가족이라니. 그건 내 딸이 시집 간다고 해서 안 좋은 기운 받을까 봐 그랬지. 내가 일부러 안 간 건 아니야. 마음속으로는 안사돈 걱정도 했고 쾌유를 빌기도 했다고. 그래 주셨다니 감사하네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뭐야 이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는 거야? 아직 제가 할 말을 다 못했네요. 어머님, 저 이길 생각 없습니다. 이혼할 거거든요. 오늘은 엄마의 49제 7제를 올리는 날이었어요. 이제 엄마를 제대로 보내드렸으니 저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저 이혼하겠습니다. 여태껏 참자고 다짐하며 가만히 있었지만 이제는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확실하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와 남편은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냐며 이혼을 왜 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도박이나 손찌검을 한 적도 없는데 왜 이혼을 당해야 하느냐며 억울하다는 듯 큰 소리를 쳤죠. 그래서 저는 왜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지를 조목조목 짚어주었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 처음 입원하던 날에 한 번 왔던 거 말고 또 병실에 온 적 있었어? 그리고 내가 슬퍼할 땐 울지 말라고 징징대지 말라고 소리쳤잖아. 둘이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나 버리고 새장가 가겠다고 대화 나눈 것도 다 들었어. 그런데 유산이 있다고 하니까 바로 얼굴을 바꿨지? 엄마 아프기 전으로 진짜 많은 걸 깨달았어. 이것 말고도 쌓인 게 산더미인데 더 읊어줄까? 여보, 엄마랑 내가 나눈 대화는 술김에 한 소리야. 누구나 술 먹으면 헛소리 하잖아. 그리고 내가 당신을 서운하게 한 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그땐 나도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어. 회사 일은 바빠 죽겠고 당신은 집에서 매일 우울하고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난 거야. 내가 잘못했어. 화 풀어라. 난 어머님이 아프셨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그런데 당신은 여태껏 무심하게 굴다가 엄마 유산 있다니까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어? 그 가증스러운 모습이 이혼하고 싶은 마음을 10배는 더 부추겼어. 우린 이미 끝났어. 아니, 부부가 살다 보면 짜증도 되고 다투기도 하지. 뭘 그런 걸로 이혼을 하자고 그래? 그리고 내가 유선 때문에 이러는 걸로 보여? 난 정말 앞으로 당신이랑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필요 없어. 엄마 유산은 내가 알아서 잘 쓸 거야. 진짜 이럴 거야? 우리가 굽히고 들어갔으면 그냥 좀 넘어가줘야 하는 거 아니야? 굽히고 들어오지 말고 그냥 나가. 이 신혼집 반반씩 했으니까 집 관리만 절반 나누면 끝이야. 여하튼 나는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이는 제 말을 듣더니 피식하고 비웃듯이 한쪽 입꼬리를 올리더군요. 야, 이 여자 진짜 무섭네. 그걸 다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거야? 그럼 받을 거 다 받아내고 나서 끝내든지 말든지 할 거야. 유선 반띵하면 이혼해 줄게. 이제야 본색이 나오네. 유산 받아내는 게 그게 당신 진짜 목적이지? 근데 말이지, 그 목적 아마도 달성하기 어려울 거야. 당신과 나 겨우 1년 살았고 엄마의 유산은 변호사님이 다 알아서 해줘서 당신이랑 나눌 필요 없대. 소송 가도 내가 100% 이긴다더라. 제가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자 남편은 인상을 찌푸린 채 말문이 막혔고 그제야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홍도현,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세아가, 이놈이 지금 욱해서 아무 말이나 막 짓거리는 거니까 한 귀로 흘려라. 귀담아 들었는데요. 우리 끝낼 겁니다, 어머님. 우리 지윤이가 그동안 많이 서운했구나. 어른인 내가 사과할게. 미안하다. 사과로 끝날 문제는 아니에요. 두 분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됐고 더 늦기 전에 인연을 끊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너 진짜 이럴 거니? 지금은 감정이 격해서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느껴질 거야. 그러니까 이혼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당분간은 서로 조용히 그렇게 지내자. 지금까지 시끄럽게 굴던 어머님이 과연 조용히 지낼 수 있겠어요? 저 이혼 서류 가져왔어요. 작성하고 법원 갈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속이 풀리겠니? 네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내가 네 엄마야. 그 이혼장 일이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내지르듯 외치며 제가 꺼낸 이혼 서류를 낚아채더니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신혼집에서 당분간 같이 지내겠다면서 멋대로 방 하나를 차지해버렸습니다. 엄마의 유산을 노리고 저를 감시하겠다는 속셈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이혼을 결심했고 유산을 나눌 마음은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집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외출하려고 하자 시모가 상냥한 목소리로 묻더군요. 세아가, 지윤아, 어딜 가는 거야? 회사도 그만뒀는데 무슨 볼일 있어? 아, 혹시 보험금 타러 가는 거니? 같이 갈까? 아니거든요. 바람 좀 쐬고 오려고요. 금방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바람? 이 더운 날씨에 무슨 바람을 쐰다는 거야? 카페 가서 에어컨 바람 좀 쐬고 온다고요. 아, 카페? 그래. 그럼 일찍 들어와. 저는 그렇게 신혼집을 나와 이혼해서 혼자 사는 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될 때까지 잠시 신세를 지기로 했고 친구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흔쾌히 저를 맞아주었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으니 밤에 시모와 남편이 번갈아 가면서 연락을 하더라고요. 전화는 받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이혼하겠다고 분명히 알렸고 이혼장 쓰고 법원에서 보자고 했죠. 그게 아니면 이혼 소송으로 가서 진흙탕 싸움을 벌일 계획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시모 역시 제가 돈덩어리로 보였으니 살살 달래는 카톡을 몇 시간 보내왔습니다. 2주 정도 이혼장을 퀵으로 보냈는데 모두 다 갈기갈기 찢겨 쓰레기통에 버려졌죠. 그래서 다시 제 마음을 전하고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진짜 뭐 하는 거야? 세기냐? 나다. 어머님이 왜 그 이폰을 받아요? 예, 아직도 안 풀렸냐? 그러지 말고 일단 집으로 와라. 대화로 풀어보자고. 아니요, 저 이혼할 거예요. 이번 주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이혼장 작성하고 나면 연락 주라고 하세요. 세아가, 이혼은 안 된다. 저는 할 거예요. 진짜 해보자는 거니? 지윤아, 이젠 내가 네 엄마야. 저희 엄마의 유산 때문에 엄마가 되고 싶으신 거겠죠. 저는 말 다 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도장 찍힌 이혼장 가져오라고 전하세요. 그리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들었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주말이 지나도록 남편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혼을 끝까지 거부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이혼 소송을 결심하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사유를 여러 가지 기록하였고 재산 분할 때문에 등기를 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혼집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걸 확인했는데 엄마가 남겨주신 아파트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기 이거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신혼집 말고 증여받은 아파트는 제 개인 명의인데요? 공동명의로 신고된 거 맞는데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된 거 확실합니다. 네? 본인 없이 그게 가능해요? 아니요. 본인이 동의해서 공동명의가 된 겁니다. 난 동의한 적도 서류를 쓴 적도 없어요. 저희는 모르겠으니 남편분께 직접 물어보시죠. 저는 애꿎은 공무원에게 화풀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으려고 전화를 했더니 남편은 제 화난 목소리를 듣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시모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죠. 두 모자가 저를 환장하게 만들려고 작정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직접 신혼집으로 찾아갔더니 현관문을 열지 않고 시모가 인터폰으로 말을 하더군요. 세아가 거기서 할 말 해라.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성질을 팍 내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일렁이는 가운데에서도 현명하게 이 난관을 넘어가자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다짐했지요. 어머님, 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긴 저희 집이잖아요. 저도 이 집의 식구잖아요. 그런데 너 화나서 찾아온 거 아니야? 그 아파트 공동명의 때문에? 얘야, 남도 아니고 네 남편이랑 공동명의인데 뭐가 그리 큰 문제라고 그래. 알았으니까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이와 화해하러 온 거예요. 어머님, 전에 제가 화냈던 거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죄송해요. 정말이냐? 그런데 목소리가 왜 그리 어둡니? 진짜로 화해하러 온 거 맞니? 저는 가슴속 깊이 들끓는 감정을 눌러 담은 채 길고 느릿한 한숨을 여러 차례 내쉬었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했고 겨우 입꼬리를 올려 엷은 미소를 지으며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화난 것처럼 들리세요? 아닙니다. 저 진짜로 화 안 났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아주 천천히 현관문을 슬며시 열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아가, 괜찮은 거지? 네, 그럼요. 어머님, 저 정말 괜찮아요. 들어가게 문 좀 넓게 열어주실래요? 대신 약속해. 또 싸우면 안 된다. 네,
알겠어요, 어머님. 약속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게요. 이제 좀 풀린 거냐? 마음이? 네. 제가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이 너무 예민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큰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니다. 그럴 만도 하지. 그땐 나도 내 아들도 너무 심했지. 미안하다. 우리 서로에게 미안하단 말 했으니까요. 어머님, 우리 이제 더는 다투지 말아요. 그러자고요. 그래, 아가야. 어서 들어오렴. 저는 평정심을 가장한 무표정한 얼굴로 신혼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에서는 느끼한 냄새가 감돌고 있었는데 주방에선 남편이 저 올 줄 알았다며 파스타를 만들고 있더군요. 제가 한풀 꺾인 걸 본 남편은 연애 때만큼이나 꽤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배고프지? 내가 우리 마나님 위해서 정성껏 파스타 만들어주려고 했어. 앉아있어. 금방 해줄게. 파스타? 당신... 아니다. 그래, 이왕 하는 거 맛있게 해봐.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나님.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말이야, 집안일?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다 할게. 설거지, 빨래, 청소 다. 아, 아니다. 이제 우리 형편 되잖아. 그 아파트만 팔아도 돈이 얼마냐? 가정부 하나 두자. 당신은 그냥 꽃처럼 앉아만 있어. 그럼 그래도 되지. 얼른 파스타나 맛있게 해봐. 저는 이놈의 인간들을 어떻게 씹어먹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계산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지 저는 그 자리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파스타가 다 되자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고 말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다. 당신 이렇게 요리를 잘했었어? 맛있어? 예, 성공이다.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한다니까. 진작에 좀 하지 그랬냐. 남편의 길을 살짝 세워줬더니 박장대소하며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과일까지 먹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조심스레 말을 꺼내셨습니다. 아가, 지윤아, 아파트 공동명의 말이야. 됐어요. 어차피 부부인데 따져서 뭐 하겠어요? 처음엔 좀 놀라고 당황했는데 어차피 같이 사는 남편이랑 공동명의인데 뭐가 다르나 싶더라고요. 전 상관없어요. 정말?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나 속이 넓네. 고맙다. 고마워. 제가 그동안 예민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었나 봐요. 세상에,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마음이 넓어요. 아가, 내가 미안하다. 네 모친 살아계실 때 찾아뵙지 못한 거 사과하마. 그리고 너한테 모진 말 많이 한 것도 정말 미안해. 이에 남편도 덩달아 사과를 이어갔습니다. 여보, 내가 사위로서 해드린 게 없어서 장모님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야. 당신한테도 타박 많이 해서 부끄럽고 진심으로 미안해. 이제 과거는 다 잊고 우리 앞으로 잘 살아보자. 나 다 풀렸으니까 걱정하지 마. 엊그제까지 이혼 소송하다고 난리더니 어떻게 마음이 바뀐 거야? 여보, 별일 없는 거지? 별일은 무슨. 이혼하려니까 갑갑하더라. 자기 생각도 많이 났고. 우리 연애할 때 정말 좋았던 거 알지? 그럼 우리 연애할 때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서로에게 의지도 많이 하고 사랑도 아끼지 말고 하자. 여보, 우리 올해는 꼭 애기 갖자. 좋은 생각이야. 여보, 그래서 말인데 장모님 아파트 말이야. 그거 팔아서 내 사업자금 해주는 건 어때? 당신은 장모님 보험금도 있으니까 돈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엄마 유산 팔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왜? 내키지 않는 거야? 아니, 좋아. 사업해. 까짓 거 하면 되지. 우리 아기 가지면 당신이 멋진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당신 자신 있지? 당근이지. 홍두현, 사업가가 되어 처자식을 먹여 살리겠노라. 어때? 멋지지? 아주 멋져. 저는 그제야 내내 마음에 걸렸던 걸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그런데 공동명의는 어떻게 한 거야?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어? 당신 화 안 낼 거지? 화낼 필요가 있나?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괜찮아. 그럼 솔직하게 말할게. 내 친구 중에 법무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도박에 미쳐서 빚이 장난 아니야. 여기저기 돈 빌리려고 구걸하다가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부탁 하나 들어주면 돈 몇백 주겠다고 했지. 그러니까 바로 당신 서류를 조작해서 공동명의에 올리더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더 들으려고 했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럼 인감도장은 어디서 났어? 내 거 말이야. 내가 당신 인감도장이랑 똑같게 봤지. 아, 그랬구나. 당신 머리 좋네. 그래서 그 친구는 어디 있어? 그 자식 며칠 전에 감옥 갔어. 도박하다가 걸려서 징역 갔지. 그렇구나. 당사자 없이 공동명의를 하고. 참 대단하네. 여보,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당신을 돌아오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내 마음 알지? 그럼 나도 이제 마음이 풀려서 아무래도 상관없어. 아무튼 당신이랑 그 법무사 친구랑 짜고 한 거지? 그이는 그렇다면서 매우 신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리석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모자란 인간인 줄은 몰랐습니다. 방금 남편 입으로 고백한 사기 행각을 핸드폰에 고스란히 녹음해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어디 가게?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 친구 집에 짐 가지러 다녀올게. 짐. 맞네. 그럼 나랑 같이 갈까? 아니, 당신은 앉아서 무슨 사업을 할지 궁리나 해봐. 그래. 그게 좋겠다. 그럼 여보, 잘 다녀와. 멍청한 남편이 인사를 건네자 시모 역시 손을 흔들며 웃더군요. 우리 최고의 며느리, 잘 다녀와라. 이 엄마가 안 자고 기다리고 있을게. 네, 어머님. 여보,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녹음이 저장된 핸드폰과 공동명의로 조작된 엄마의 아파트 등기 서류를 손에 꼭 쥔 채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손끝이 얼얼하고 심장은 요동쳤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형사 한 명에게 조심스럽게 사정을 말하자 이내 사무실 안으로 여러 명의 형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이가 저지른 일은 단순한 실수나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형사들은 서류와 녹음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도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말이죠. 두 사람의 영장 신청 절차가 들어갔고 발부까지 사흘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 사이 신변을 조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친구 집으로 돌아갔죠. 쌓인 피로에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머릿속은 내내 무거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다 밤 10시가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고요한 방안을 깨고 시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어머님이라는 글자가 떠오르는 순간 심장이 또다시 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왜 아직 안 오냐? 짐이 많으면 나랑 아들이 갈까? 아니에요. 짐은 많지 않아요. 친구랑 이야기하다 보니 밤이 늦어서 그냥 자고 가려고요. 어머님, 아예 사흘 정도 친구랑 더 지낼게요. 친구한테 고마워서 어디 좋은 데 데려가서 놀다 오는 게 좋겠어요.
듣고 보니 그렇네. 그 친구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으니 며칠 쉬고 돌아와. 세아가, 난 네가 자랑스럽다. 저도요. 어머님이 아주 자랑스러워요. 그래, 우리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날만 생각하면서 잘 살아보자꾸나. 네, 잘 알겠어요. 그럼 이만 끊어요, 어머님. 전화를 끊자마자 제 귀를 물로 씻었습니다. 저는 친구 집에서 사흘 동안 머물고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체포되는 모습을 제 눈으로 보고 싶어서 당장 달려갔죠. 주차장에서 형사들을 기다리다 형사들이 차에서 내리는 걸 보고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다행히 저를 제지하지는 않더군요. 혹시라도 손찌검을 하시거나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구경만 할게요, 형사님. 결국 신혼집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은 제 얼굴을 보더니 초인종을 울리라고 하더군요. 저기 서지훈 씨, 초인종 올려주실래요? 저희보다 서지훈 씨가 부르는 게 낫겠네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문 열게 해주세요. 제가 오길 잘했네요. 네, 제가 문을 열어드리죠. 저는 빙그레 웃으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인터폰 너머로 제 얼굴을 보더니 바로 문을 열더군요. 우리 사랑스러운 며느리 왔구나. 네, 어머님, 저 왔어요. 그런데 이 남자들은 누구니? 새 집으로 모셔다 드릴 분들이에요. 새 집이라니? 너희 엄마 아파트는 팔겠다고 했잖아. 내 아들 사업자금 해주기로 한 거 까먹었니? 저는 검지를 들어 좌우로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아니, 그 집 말고요. 어머님이랑 도연 씨가 손 꼭 잡고 새 집으로 가실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알아듣게 좀 말해봐. 그 순간 형사 한 명이 영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홍도연 씨, 당신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그리고 사기죄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이엄라 씨, 사기 방조 및 공모죄로 체포합니다. 두 분 서까지 같이 가주시죠. 이게 무슨 일이야? 세아가 사기라니?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여보, 설마 우리를 신고한 거야? 도대체 왜? 그럼 내가 당신들한테 넘어가서 계속 같이 살 줄 알았니? 엄마 유산까지 바쳐가면서? 이 화상들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라. 아니, 당신 화 풀리고 마음 바뀌었다고 했잖아. 그거야 네 놈한테 녹취 받아내려고 한 거지. 네가 실토한 거 기억 안 나? 네 법무사 친구랑 짜고 사무소 위조한 거. 뭐? 그럼 일부러 그랬다는 거야? 당연하지. 안 그러면 내가 돌았다고 너랑 화해를 하겠냐? 네 놈 감옥 가면 이혼 소송도 바로 진행할 거야. 말도 안 돼. 당신 내 앞에서 연기한 거였어? 안 돼! 남편은 발광하다 형사들에게 붙잡혀 쇠고랑을 찾고 시모 역시 쇠고랑을 차더니 벌벌벌 떨며 끌려 나오더군요. 저는 경찰차에 실려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핸드폰에 담으며 깔깔 웃었습니다. 복수란 때로 울음보다 통쾌한 웃음으로 완성되는 법이니까요. 반면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 얼굴을 마주하고도 단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 채 마치 살려달라는 눈빛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두 모자는 곧바로 조사를 받았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한 달 뒤 열린 재판에서 남편은 죄가 너무 명백하여 실형을 선고받았고 공범이었던 법무사 친구 역시 이미 복역 중이었지만 추가 형량이 내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사기 방조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요. 그로부터 시간이 흐르고 시어머니가 구치소에서 풀려나는 날, 저는 햇빛 아래 조용히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하얀 두부를 들고서요. 아이고도야, 햇빛을 오랜만에 보니까 아휴, 머리가 어지럽네. 혼잣말을 하며 손으로 태양을 가리는 시모 앞에 제가 다가섰습니다. 어머님, 여기 두부요. 네가 여길 왜 와?
두부 드리려고요. 지금 장난하냐? 날 농락하니까 재밌어? 네, 재밌네요. 두부 안 드세요? 치워라. 그럼 이거 받으세요. 이혼 판결문이랑 위자료 청구서예요. 재판 끝났으니까 위자료 입금해 주셔야 해요. 위자료? 넌 우리 모자라 감옥에 보내더니 양심도 없이 위자료까지 청구했냐? 네, 신혼집이 반반 들어가서 이것만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변호사님이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제 어머님 아들은 돈이 없으니까 어머님이 해주셔야 해요. 이혼 위자료는 몸으로 때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네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로 입금하세요. 이 사악한 계집 같으니. 당신은 악랄한 인면수심이에요.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은 나시죠? 게다가 유산이 있다고 하니까 바로 얼굴 바꾸고 알랑방귀를 끼웠잖아요. 이보세요, 아줌마. 저는 그 순간에 당신 모자와 인연을 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랑 아들이 엄마 유산에 손대려고 사기까지 쳤으니 꼴이 이렇게 된 거고요. 아무튼 인과응보인 줄 아세요. 그럼 전할 건 다 드렸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야! 거기서! 네? 그래요, 섰어요. 어쩔래요? 지금 이 자리에서 너를!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어머님 집행유예 기간이잖아요. 여기서 사고 치면 바로 징역 갑니다. 그거 명심하고 행동하세요. 독한 것 같으니 너 나중에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부숴버릴 거야. 그러시든가요. 나 갑니다. 시모를 실컷 조롱한 뒤 구치소 앞에 세워둔 새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시모는 저에게 위자료를 입금했고 이로써 모든 것이 정리되었답니다. 신혼집과 엄마가 주신 아파트를 팔았더니 20억 정도가 생기더라고요. 거기에 엄마의 보험금까지 합치면 더 많은 금액이 되었죠. 하지만 저는 이 돈을 쓰지 않고 그대로 저축해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훗날 제게 생길 자식에게 엄마가 제게 준 사랑보다 더 많은 걸 주고 싶었거든요. 아무튼 다시 직장을 구했고 오피스텔을 마련해 조용하고 아늑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큰돈이 든 통장을 고이 모셔두고 있고 연애를 시작한 상태예요. 똥차 지나가면 벤츠 온다더니 진짜 멋지고 잘난 남자를 만나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답니다. 물론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는 더 오래 지켜본 뒤 결혼을 결정할 거예요. 이렇게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 멋지고 시원한 복수를 완수한 저에게 잘했다고 칭찬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